자, 됐나? 소리가 안 들려. 자, 오케이. 우리 현대 소설 7강으로 갑니다. 자, 요거 이제 갑자기 붕 뛰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학교 진도를 좀 알려주시면 자, 거기서부터 진도 자, 또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황홀한 칠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뭘 다루고 있냐면 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지도 몰라. 자, 이청준이라고 하는, 이청준 작가고. 자, 이 황홀한 실종에 나오는, 이제 일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제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 좀 불안한 애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으면, 멀쩡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되게 불안해 할 거야. 자, 보통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환영하진 않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현실에 어떻게든 안주하려고 하는데 자, 그와 동시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황홀한 실종의 주인공은 자, 현실에 자, 저거 좀 좋겠다. 자,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 욕망이 있지만 자, 이것이 현실에서 자, 이루어지기는 자,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이 작품이 또 전개가 됩니다. 자, 왔다 갔다를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은 작품인데 결국은 이러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자, 기본적으로 그 현실이 자, 굉장히 자, 억압적이다. 자, 만약에 이 인물이 이제 안주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사회였다면 자, 그렇게 이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자, 그럼 결국 자, 이 작품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억압적인 현실에 대한 뭐 비판이자 풍자가 될 수도 있다. 자, 현실 비판의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이제 본문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 흐름 이해 안 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시면 앞부분 줄거리에 은행원인 윤일섭은 자, 일단 주요 인물이 나오죠. 자, 윤일섭의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요 사람은 은행원이야. 자, 은행원이라 돈 많이 벌겠다, 그치? 자, 승진 탈락, 근데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얻게 됐대. 자, 여기 기이한 자, 병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 비교할 건 아니긴 한데 쌤 고등학교 때도 이런 애들이 있었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남들이 되게 좀 괴로워하는 걸 보고 되게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어. 보통 남자애들 중에 그런 애인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진짜 개빡쳐가지고 나도 이제 여러 번 화를 냈었거든. 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걔고 자, 내가 서준이한테 간다 쳐봐. 서준이 뒤로 가서 갑자기 옆구리를 세게 꼬집고 그냥 가. 별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악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거나 하는 걸 보고 겁나 웃어요. 그러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인우한테 가가지고 또 인우 옆구리를 딱 하고 꼬집어. 그러고 이제 또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가. 자, 그러니까 남이 이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기분 좋아하는 이상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은행원인 윤일섭도 자, 이 기이한 병증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기이한 병증도 다 원인이 있어요. 자, 이 원인은 뭐다? 자, 불안감 때문이야. 불안감. 내가 언제 이 직장에서 잘릴지 모른다. 사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죠. 자,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데 남의 옆구리를 왜 꼬집어? 그치? 자, 이런 상황처럼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갑니다. 자, 두 번째 주인물은 자, 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동그라미. 자,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자, 이 윤일섭이 손 박사에게 지금 상담을 받으러 가는, 자, 이런 장면이고요. 자,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밑줄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분명히 아까 우리 초반에 설명했던 것처럼 윤일섭은 안주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고 싶지 않아 해. 자, 근데 손 박사는 지금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자, 너는 사실 안주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밖으로, 자,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자, 이 욕망이 안주하고 싶은 것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되게 복잡하죠. 자,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사람은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기이한 병증 때문에, 자, 오히려 반대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자, 표출로 등장을 하는 거라고. 자, 어쨌든 손 박사는, 자, 이 사람이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자,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고 착각하는, 여기 밑줄, 사고의 전도, 도착된 욕망. 자, 여기. 자, 결국 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안주하는 것으로 표출하는 이 상황이 바로, 자, 사고의, 자, 전도, 도착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윤일섭이 이걸 받아들여야 손 박사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텐데, 자, 받아들인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자, 저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이야기가 그쯤 이러고 나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자,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 자, 그야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줄,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겁니다. 자, 주요 소재입니다. 자, 불편스런, 자, 쇠창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손 박사가 말하는 이 쇠창살은 진짜로 그 딱딱한 쇠창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일종의 마음속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윤일섭은 뭐와 뭐 사이에서, 이 윤일섭의 마음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안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가 있고, 자, 다음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여기가 있는데, 자, 요 사이를 뭐가 막고 있다? 자, 쇠창살이, 자, 이렇게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경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그걸 허물어야, 자, 너의 참 욕망을, 자, 밖으로 표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윤영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게는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자,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자, 글쎄 이 세상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자, 그와 반대로 윤영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일엔 지금 윤형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윤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에 창살에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자, 윤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윤형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이 손 박사의 진단은 뭐예요? 자, 이 사고의 전도를 없애려면은, 자, 이 마음속 쇠창살을, 자, 없애야, 자, 한다라고 지금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걸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쇠창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자, 이렇게 사고가 전도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원래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치기 위해서는, 우울증 진짜 마음의 감기 같은 거야. 그래서 감기도 우리가 걸리면은 감기약 먹듯이 우울증이 걸리면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치료 시기가 엄청 늦어지고 이제 놓치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치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자, 어쨌든 인정하래. 자, 밑에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자, 여기 밑줄, 우리 주변에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손 박사는 이 쇠창살은 너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윤일섭이 지금 손 박사에게 반박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쇠창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걸, 자, 손 박사에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손 박사는 그거 실체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대립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이제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까? 자,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티키타카 하죠. 자, 윤일섭은 실제로 쇠창살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손 박사는 너 그거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쇠창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설명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요구를 해. 자, 그 다음 줄 가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은행에 옛날에는 뭐 있었을지언정 요즘 은행에 막 쇠창살 이런 거 있어요? 못 봤죠,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자,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형내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그냥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자,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대. 자,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 그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랬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않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자, 그러니까 계속 쇠창살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자, 이 손 박사가 말하는 건 그것만 묻으면 되거든. 자, 근데 만약에 실제하는 쇠창살이 현실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부숴야 되는 쇠창살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럼 치료의 목적이 있어서는 간단하게 부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자,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 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대. 자,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적 유희욕이라는 게 대해서도 자, 아까 우리 말한 그 가학성 유희욕 있죠. 요게 이 기이한 병증이야. 자, 남들 막 괴롭히고 하는 거. 자, 그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자,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자, 윤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형은 누군가가 윤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고, 자, 그래서 윤형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자,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뭐가 떨어졌지? 자,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자,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돼 나타난 것입니다. 자,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 먹고 낭패를 겪는 걸 보고 윤형은 그 자기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자,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2차 병증인 자, 기이한 병증을 지우기 위해서는 마음속 쇠창살을 없애는 게 필요해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윤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춰 없어질 겁니다. 자,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대. 그래서 마음속의 쇠창살을 없애려는 노력을 마음속에서 계속 했던 거야. 자, 그러고 나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 그 가졌던 유희욕 있죠. 자, 그 유희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얘기 밑줄. 자, 그러면 이 기이한 병증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금 실제로 윤일섭이 받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정신병 치료하고 끝 아닌가 싶은데 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이에요. 자,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요 의사를 자주 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집에서 쉬면서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잠깐 보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서 일섭은 이번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병원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러면 일섭은 그 이전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통원 치료로 바뀐 거야. 자, 이어서 근데 그게 문제래요. 자,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자,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는데 자,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 여기 주요 소재 하나 자, 창경 자, 원 자, 여기 네모
자, 창경원을 한번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창경원이 일제강점기 시절이에요. 자, 이 창경궁 있죠, 창경궁. 자, 거기 안에 자, 동식물원을 만들면서 붙인 이름이 창경원이거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 이 창경원은 자, 동물원이자 자, 식물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이 동물원이 문제야, 동물원이. 자, 우리 아까 이 사람은 손 박사는 뭘 주장했죠? 자, 너 쇠창살은 실제하지 않아. 자, 쇠창살은 네 마음속에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쇠창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야? 자, 이 동물원이잖아. 자, 이 동물원에는 자, 아까 말한 그 쇠창살의 자, 실체가 존재를 해요. 지금 이제 치료 과정에 한창 있는 윤일섭이 가장 보면 안 되는 거야. 쇠창살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데 쇠창살을 실제 본 게 이제 문제가 됐대.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자, 손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조언대로 창경원에 가는데, 자, 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여기서 밑줄, 자, 비로소 손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자,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한대요. 자, 이 음흉한 음모가 뭐다? 쇠창살은 실제하는데 실제하지 않는다고 나를 속였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쇠창살의 실제를 알게 된 이후에 자, 이 윤일섭은 자,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자, 일말 휩싸이게 돼요. 자, 그러고 이어서 계속 볼까? 자, 중략 아래쪽에 보면 자, 이제 그 창경원 안에 자, 동물원 우리를 봐요. 자,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자,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자,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이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뭐 원숭이 우리도 가고 사자 우리도 간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있죠. 자, 여기 우리가 있고 자, 요 안에 자, 사자가 있어. 자, 사자가 있는데, 자, 요 바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당연히 구경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여기 나오는 주인공 윤일섭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뭐야? 자, 일반적인 생각은, 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 안쪽에 있는 사자를 구경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 그지? 자, 근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죽어 있었고요.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고. 자,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자, 어쩌다가 녀석들과 이제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오히려 시선을 피하는 건 자, 사람들 쪽이었대. 자,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자, 요 주인공의 생각은 그 뒤에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다? 이제 주인공이 생각하는 건 자, 사람들이 이제 요 사자를 관찰하거나 구경하는 게 아니고 사자가 우리를 자, 구경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반대로죠. 자, 그러면 이 구경하는 관계가 반대가 됐을 때 자, 이게 어떻게 자, 경계지어지냐면 자, 아까 우리 손 박사가 얘기했을 때 윤일섭의 안과 밖이 지금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원래는 여기가 바뀌고 자, 여기가 아니어야 돼. 자, 근데 자, 이 사자에 구경하는 것이다라고 요 관계만 전도를 시키면 자, 지금 이 윤일섭의 입장에서는 이 사자 우리 안이 오히려 밖이 되고 자, 이 사자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오히려 안이 된다는 소리야. 자, 요거 꼭 적어두시고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자,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고요. 원숭이들은 제 마음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뭐 일종의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히히거리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자,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의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밑줄. 자,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던 게 분명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죠. 자, 그래서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엉터리 없는 엉터리인 거짓말이었다. 자, 그리고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듯 세상에는 여기 밑줄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내가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표현이 어떤 게 나오냐면 선택받은 자랑 선택받지 않은 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우리 처음에 자, 이 이제 윤일섭은 어디를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라고 욕망을 했었는데 손 박사가 뭐랬니? 자, 사실 너는 안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욕구를, 자, 이 둘의 이제 진단을 모두 일치시킬 수 있는 결과가 뭐냐? 자, 이 윤일섭은 여기로 가 있어야 돼? 여기로 가 있어야 돼? 밖으로 가야 돼요, 밖.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밖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밖은 지금 아니죠? 아닌데 만약에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윤일섭의 입장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는 안쪽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손 박사가 이제 진단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도 자, 이걸 밖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충족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선택을 받은 자들은 자,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니까 자, 이 쇠울타리 안에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자, 받은 친구들이고, 자, 이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자,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는데, 자,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들에게까지 이르려 있음에랴. 자,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새창살이 몰래 간직되고 있었을 걸 두말할 나이가 없었는데, 자, 손 박사에게 그게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자,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새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댄 셈이었다. 자,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고, 자,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새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깸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더더구나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 단정하려 든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줄 녀석을 결단내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 자, 이것은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의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말이 어렵지죠. 자, 그럼 여기서 녀석을 결단낸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누구냐면, 자, 요 우리 안에 사자예요. 자, 이 사자가 자, 결단을 자, 내야 될 대상으로 일컬어지는데, 자, 그럼 사자를 결단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작중 결말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결말은 아니기는 해. 자, 요 윤일섭이 이 창경원의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가요.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 이 사자를 자, 밖으로 내어 빼고 자, 본인이 자, 이 윤일섭이 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앉아 버린단 말이야. 자, 비현실적인 결말이긴 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내가, 자, 이 윤일섭이 생각하는, 자, 실제로 이 우리 안쪽이죠. 자, 본인이 안주하려는 이 욕구를 오히려 채워버린 거야. 자, 근데 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아까 손 박사가 안과 밖이 바뀌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자, 이 우리 안이 또 다른 바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자, 이 윤일섭은 바깥으로의 이제 탈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여기서 이제 충족을 시킨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이제 뭐 어딘가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두고 있는 세상이 이제 일종의 우리에 갇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를 억압하고 가두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 자, 그러면은 거기서 분노의 대상은 뭐다? 내가 있는 곳 나머지의 공간, 여기. 바깥에 사람들이 있는 곳, 요런 시대에 대한 자, 요런 이제 세상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자, 요런 되게 이제 정신병력적인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요런 작품도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현대 소설 2강에 보면 뭐 날개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지? 자, 이런 정신이 불안한 사람이 등장하는 소설을 보면 자, 되게 복잡해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의식은 여기에 있어요. 자,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어해.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느끼는 요 불안감. 자, 현대인이 느끼는 이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소설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진도예요.